그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계약이 들어왔거든요.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성장한 방법이 그겁니다. 안녕하세요, 셔터프레소 손성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하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아무래도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마케팅은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마케팅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온라인 마케팅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홈페이지, SNS, 페이스북, 중개업체, 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 온라인 커뮤니티, SLR 클럽, 구인 게시판 등으로 볼 수가 있겠고, 오프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웨딩 박람회나 전시회, 작가들의 모임, 입소문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많은 채널이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 마케팅을 이용해도 내가 직접 발로 뛰면서 오프라인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을 이용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사진 업종이 이 SNS 등을 이용해서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이 SNS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을 더욱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먼저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인스타그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소한의 비용 투자를 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온라인 마케팅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프로그램 돌리기, 광고 기능 활용, 피처 계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해시태그를 공략하고 다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인플루언서와의 콜라보를 하는 방법이 있고, 피드를 정리하고 컨셉을 잡고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해서 인사이트를 보고 분석을 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시간대별로 나눠서 마케팅을 했어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언제 가장 많이 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아침에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쉴 때, 커피타임 할 때 핸드폰을 많이 보고, 퇴근하고 나서 핸드폰 보고 자기 전에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업로드 시간을 어떻게 했냐면은 8시, 그리고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6시, 그리고 밤 10시 이렇게 하루 4번 나눠서 사진을 올렸어요. 올리니까 아무래도 아침 같은 경우 아침 8시에 올리는 사진들은 많이 보기는 하지만 댓글이 많이 달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점심 때도 그래요. 하지만 저녁 6시나 자기 전에는 댓글이 가장 많이 달렸어요. 아무래도 저녁이나 밤 되면은 다들 이렇게 핸드폰 붙잡고 보고 있죠. 그러다가 잠들게 됩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자기 전에 시간이 가장 노출이 높고 가장 댓글도 많이 달리고 홍보가 가장 잘 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도 중요한데 또 날짜나 요일도 중요합니다. 일단 공휴일 시작하는 날은 무조건 노출이 안 나와요. 요즘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휴가철, 요즘 같은 휴가철도 노출이 아무래도 잘 안 되는 편이고, 연휴 때 또 노출이 또 잘 안 돼요. 왜냐면 연휴 때나 휴가철, 공휴일, 제가 말씀드린 이 시즌에는 다들 놀러 가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친구들 만나고 하느라 바쁘지 사실상 핸드폰을 볼 시간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핸드폰을 언제 가장 많이 보냐 라고 하면은 휴가가 끝나는 마지막 날, 그리고 명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저녁에 가장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출근해야 하거든요. 출근하기 싫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더 늦게 자고 핸드폰을 부여잡고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노출도가 올라가고 댓글로도 더 활발하게 달리고, 그런 것을 제가 분석을 했을 때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뿐만 아니라 요일과 날짜도 중요하다 해서 가장 추천드리는 요일은 월화수목, 일월화수목 저녁이 가장 노출이 높고,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낮까지는 노출에 있어서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해서 인사이트를 보게 되면 딱 나와 있어요. 월화수목금은 참여도가 높아요. 하지만 금토일은 참여도가 정말 많이 떨어져요. 하지만 일요일 저녁만 논외로 참여도가 가장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가장 중요하거나 뭔가 이목을 받을 만한 컨텐츠의 경우에는 일요일 저녁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가능한 금요일 저녁에는 저녁부터는 업로딩을 하지 않고 일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참고해 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언제 업로드 할지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업로드를 하는지 다 분석을 해보시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스타그램을 포스팅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돌리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료를 조금 전에 만들었었던 자료예요. 이 프로그램이 가장 최근에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이 프로그램 업체에서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정말 활용하기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언젠가 또 이 프로그램 업체에서 대응을 성공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또 이어서 꾸준하게 돌리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데, 이 프로그램 기능에는 뭐 댓글, 좋아요, 선팔, 언팔 이렇게 뭐 단순하게 4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 가격도 뭐 저렴한 것은 뭐 한 8, 9만 원부터 뭐 비싼 것은 더 비싼 것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 기능이 왜 좋냐면은 누군가 나한테 들어와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뭐 댓글을 눌렀을 때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걸 들어가 보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광고인지 알면서도 들어가게 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아, 광고네 하고서는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도대체 어떤 광고인지 궁금해서라도 들어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우연히 광고를 들어갔는데 내가 정말 필요한 거고 내가 어느 정도 관심사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잠재 고객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단지 돌리는 것과 똑같아요. 전단지 정말 많이 버리고 쓰레기가 되긴 하지만 누군가 그 중에 한 명만 딱 전단지 보고 뭐 물건 주문하게 되면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 하나 팔았으니까 좋은 거겠죠. 만약 그 전단지를 돌린 비용보다 마진이 낮다면.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그 광고 비용에 있어서는 정말 큰 비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꼭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알고리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히고 이 프로그래머들이 새로운 이 마케팅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는 적용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송을 나중에 보시더라도 무작정 프로그램 시작하시지 마시고 확인해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자체적인 광고 기능이 있어요. 저도 이 광고 기능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광고 기능을 보면은 뭐 타겟팅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어떤 포스팅을 누구한테 어느 기간 동안 광고를 할 것인가 다 모두 다 정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했을 때만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이 광고 또한 사실상 이 광고를 보고 얼마나 많이 오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광고랑 계약 성립률에 있어서는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는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인스타그램도 생각을 해보면은 기업이죠. 기업은 본인들한테 돈 쓰는 고객들을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내 계정도 인스타그램에 돈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에서도 자기들한테 돈을 써주고 하는 계정에게 더 노출을 올려준다거나 투자를 할 것이라는 저희 뇌피셜이라고 뭐 볼 수는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노출도가 점점 막 하락하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광고를 많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노출도가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알고리즘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인스타그램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돈을 쓰는 고객을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광고도 어느 정도, 인스타그램 자체 광고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내 계정을 더 노출시켜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비도 사실상 저도 이 자체 광고 기능은 한 달에 뭐 한 3, 4만 원 정도? 별로 많이 쓰지도 않아요. 그 정도 광고 비용은
당연히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무래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처 계정 활용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저도 항상 이렇게 사람 태그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저의 해시태그를 본다거나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해시태그들에 보면은 유명한 계정들이 있어요. 유명한 계정들에서 노출을 종종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신랑 신부 사진을 많이 올리니까 브라이드 매거진이나 브라이드 스토리 이런 데에서 노출을 한번 딱 올려주게 되면은, 그런 막 뭐 10만, 20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계정에서 저 같은 5만 명의 팔로워의 계정을 딱 노출 한번 시켜줬을 때, 거기서 유입되는 노출수와 유입되는 잠재 고객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저보다 노출수 자체가 훨씬 잘 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런 페이지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성장한 방법이 그겁니다. 저 또한 처음에 10,000명 정도 키울 때까지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상업사진이 아니라 취미사진을 많이 올렸는데, 그때도 제가 촬영하는 그런 사진 스타일에 맞는 그런 피처 해주는 계정들이 있어요. 그런 계정들을 찾아가지고서는 태그를 해서 해시태그 달고 사람 태그 해가지고서는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대박이 한 번씩 팡팡 터져요. 저도 프랑스에서 찍을 때 에펠탑과 뭐 회전목마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엄청 파리 사진 유명한 그런 피처 계정에서 포스팅을 한번 해주고 나서 한 20곳, 30곳에서 포스팅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잠재 고객들이 이렇게 촬영하려면 얼마인지 많이 연락이 오고 문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당연히 팔로워도 함께 증가합니다. 막 1000명씩 올라갈 때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이 피처 계정 활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라서 꼭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해시태그 공략이 있습니다. 해시태그 공략은 앞에 말한 이 피처 계정 활용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피처 계정에서 어떤 해시태그를 달아야 본인들이 그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거기에 있는 사진들 중에 한두 장을 이제 올려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시태그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저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럽스타그램, 뭐 데일리, 뭐 마팔, 선팔 이런 해시태그는 이제 더 이상 크게 진입해서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기 게시물이 있고 최근 게시물이 있는데, 최근 게시물에는 아직도 이 해시태그의 기능을 잘 모르는 분들이 무작정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게시물에 노출되기가 정말 어렵고, 그러면은 인기 게시물을 노려야 되는데, 인기 게시물은 큰 인플루언서가 아닌 이상은 인기 게시물에 오랫동안 남아있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주로 찾는 게시물이 아닌 조금 마이너한 해시태그를 노려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럽스타그램보다는 아무래도 뭐 한 단계 조금 더 낮은 거, 일단 단순하게 먼저 예를 들어 보면은 웨딩 스냅이라고 검색을 하기에는 해당 해시태그는 인기 게시물에 접하기도 정말 어렵고 최근 게시물에 올라가기도 정말 힘들어요. 최근 게시물에 올라가도 바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노출 자체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그런 웨딩 스냅보다는 예를 들어서 웨딩 스냅 작가, 아니요 웨딩 스냅 업체, 이런 해시태그들은 웨딩 스냅이라는 해시태그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이 낮아요.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우연히 어떤 사람이 그렇게 검색을 해서 오히려 더 내 사진이 더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그런 메인 해시태그, 큰 해시태그들은 대기업이라 보시고 인플루언서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같은 이런 영세업자가 경쟁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낮은 해시태그, 조금 더 노출이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진입할 수 있는 해시태그들을 찾아서, 조금 마이너한 해시태그들을 찾아서 진입해서 그쪽을 이용해서 경쟁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태그는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블랙태그라고 해서 노출 자체가 안 되는 해시태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내가 사진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진 찍는 사람들이 또 어떤 것을 생각할까,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서 촬영하는데 제주도 스냅이라고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 메이크업도 검색을 할 수 있고 제주도 드레스 또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해시태그도 같이 섞어줘야 더
노출이 잘 될 수 있고 연관 검색어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해서 해시태그를 꼭 잘 정해서 달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계정 이용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전단지를 돌리는데 전단지를 혼자 돌리는 거랑 한 3명이 돌리는 거랑 당연히 차이가 있죠. 3명이 돌리면은 더 많은 사람한테 돌릴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중에 겹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겹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따져봤을 때 아무래도 더 많은 노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계정을 활용하는 것을 저는 아무래도 추천을 드립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플만 이용했을 때 한 5개 정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사파리나 뭐 크롬 이런 것까지 다 이용하면은 사실상 한 8, 7개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핸드폰 한 개로 6개 정도의 계정을 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알아두시면은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고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 개로 하는 사람과 6개로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꼭 꿀팁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게 사실상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시간 조금 할애해서 사진 올리는데 막 30분 막 이렇게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꼭 부지런하게 여러 계정 만들어서 다양한 사진들 올리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샘플 촬영하는 거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인플루언서와의 콜라보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와의 콜라보는 피처 계정을 이용한 것과 또 어느 정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도 뭐 필라테스로 유명하신 뭐 바베 바니 님이나 뭐 아니면은 이 달리, 강아지 달리 같은 경우와 함께 뭐 콜라보처럼 이렇게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한번 태그해 주면은 팔로워가 막 1000명씩 올라가요. 제가 프랑스에서도 그 KT1이라고 해서 인플루언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커플을 한번 촬영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한번 포스팅 해주면은 팔로워 1000명씩 올라가 있고, 그 친구를 팔로우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인 고객, 잠재 고객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오는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뭐 인도네시아 친구와 콜라보를 했을 때도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또 팔로워가 많이 올라가면서 상업사진 관련해서 많이 연락이 오고 그런 경우도 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루언서와 콜라보는 쉽지는 않은데 일단 DM도 많이 보내보고 협찬해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팬인데 이렇게 꼭 한번 콜라보해서 무료로 촬영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메시지 보내면은 뭐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바빠서 못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상 바빠서 못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해서 굳이 뭐 포기하거나 하기보다는 뭐 댓글로라도 한 번 더 남겨보고 좋아요 많이 눌러보고 하다 보면 언젠가 그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으면은 정말 큰 성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플루언서의 콜라보는 꼭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안을 하고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피드 잡기와 뭐 컨셉 정리 등등이 있는데, 피드는 아무래도 깔끔한 피드일수록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 수 있고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드 정리도 깔끔하고 어떤 색으로 톤을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물 사진만 주르륵 올린다거나, 아니면 줄별로 뭐 이번 줄은 뭐 웨딩 사진, 다음 줄은 뭐 풍경 사진, 그런 식으로 나눠서 올려도 되고요. 이 컨셉은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고객을 타겟팅을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내가 인스타그램 통해서 뭐 인플루언서로 성장을 할 건지, 아니면은 상업사진 계정으로만 이용을 할 건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막 마구잡이로 섞어 올리지 말고 이왕이면은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가지고 올려라 라는 게 이제 컨셉 정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데, 이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분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인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을 몇 명이 봤고, 몇 명이 저장을 했고, 몇 명이 다이렉트로 보냈고, 몇 명이 봤는데 몇 퍼센트가 클릭을 했는지, 그리고 이 게시물을 보고 몇 명이 팔로우를 했는지 등등 정말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분석을 다 해주는데, 이 분석은 내 팔로워뿐만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알려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이트를 보고서는 분석을 해서 고객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팔로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진들을 계속 찍어서 올리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겠죠. 저 또한 예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할 때 한 게시글이 대박이 났어요. 막 좋아요 막 10,000개 정도 눌리고 저장한 것만 뭐 1,000개, 2,000명, 1,000명, 2,000명 넘어가고 노출 수만 어쨌든 뭐 10만 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보고 그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계약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사진을 최대한 동일하고 비슷하게 찍어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그런 비슷한 류의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노출이 잘 돼요. 좋아요가 일반 평균치가 예를 들어서 뭐 300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1000으로 게시물 하나가 딱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 게시물은 정말 뭔가 의미 있는 게시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갔을까,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이 게시물을 좋아하는가, 그것은 예를 들어 뭐 컨텐츠 내용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사진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사진을 올린 시간대가 좋아서일 수도 있고, 정말 복잡해요.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동일한 시간에 비슷한 사진을 한 번 더 올려봤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오게 되면은 그 시간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뭐 내용이나 뭐 사진에 있어서 또 다른 포인트가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분석은 매일같이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분석을 누가 꾸준히 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은 분석을 그만하고서는 만족하다가 도태되느냐, 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이트를 보고서는 고객들이 어떤 사진을 좋아하고 어떤 사진이 인기가 없는지, 인기가 없는 사진들은 왜 인기가 없을지, 다만 내 눈에서만 좋았는지 고객 입장에서 좋아하는 사진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이트를 보고서는 꼭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고 꾸준히 해야 돼요. 인스타그램은 결국은 꾸준히 해야 되고 마케팅은 왕도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경험에 근거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스타그램 노하우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어느 정도 뭐 성장을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 본인의 계정은 환경이 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노하우를 그대로 다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하는 업체도 제가 마케팅 관리를 하지만 이 성장 곡선이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계속 분석을 하고 파악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매일같이 최소 하루에 한 장이라도 계속해서 올려야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한 것과 분석하는 게 인스타그램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인스타그램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메일이나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좋은 의견 반영해서 또 새로운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